지금도 차트가 좋네요. 그죠? 전체 회사가 좋다 그러니까는 저점일 때 사가지고 갖고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로 되면 이 고점에서 이거를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고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올해 어쨌든 지금은 좀 아니더라도 올해 한 7월 정도까지는 확실히 AI가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다시 주도할지 아닐지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거는 작년에 2차 전지, 올해 AI, 이제 그 다음 뭘까? 없어요. 그다음 그게 후보, 없어. 후보군.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서. 후보군도 안 보이나요? 후보군도 안 보여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이후에 엔비디아 이후에는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거를 찾아내고 그래야 돼서 그래서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까지 또는 내년까지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안 나타난 해가 있나요? 그렇죠. 그 안 나타나는 해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테슬라를 또 알았다고 테슬라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제가 그 기억도 하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때 21만 원, 20만 원 했는데 그게 이제 50% 올라간 거예요. 33만 원까지. 삼성 SDI요? 네, 그게 언제요? 2019년 11월 요때. 네. 요때 이렇게 올라간 거고 요때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요때 샀던 거거든요. 요때. 네. 그래서 제가 가격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23만 원 그랬잖아요. 여기에. 네. 22만 원, 23만 원인데 이때가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35만 원까지 갔는데 요때 테슬라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전 주식이 다 올라갔던 거고 그러고서 이제 이게 그때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 진단 키트 관련 해가지고서 엄청 많이 올라갔던 거고 이제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와중에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이제 뭔가를 보여줬던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갔던 거고 작년은 이제 정상화된 거죠. 대면 사회로 다시 복귀가 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그 AI 열풍이 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올라갔던 건데 그러면 챗GPT 다음에 다시 말해서 AI 시대 다음에 뭐가 또 이렇게 이제 센세이션으로 시대를 바꾸는 그런 게 올까? 근데 아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회장님 항상 나오셔서 어떤 게 좀 앞으로 좋아 보인다 늘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래서 살 게 없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이 없다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대형주에 괜찮은 섹터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다 보면 개별주들 중에서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N형 패턴 같은 경우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 N이 능률이라고 이날 급등을 했는데 3, 4일 떨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21선 있으니까는 21선 탔다가 그래도 11선 타고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N형 패턴인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급등한 것 중에서 한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8월 중순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랩지노믹스라고 한번 쳐보면 이 경우도 원래 제가 그때 휴가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산 거예요. 많이 못 샀는데 요 가격에 샀대. 2,500원 있잖아요. 요 가격에서 샀던 거거든요. 요 가격 2,500원에 여기서 샀던 건데 여기에서 팔았을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벌써 이때 조금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요때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텐데 제가 휴가만 안 갔으면 요때 뭐 조금 많이 샀을 거예요 아마. 한 10만 주, 20만 주. 즉 사놓으면 큰 돈이 됐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큰 섹터에 큰 주식이 안 되는 거지.
개별 주식들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형 패턴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다가 올라갈 때,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스닥에 넷플릭스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왜 급등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을 한다 그랬거든. 오징어 게임 2가 방영이 된다 그래서. 원이 대작이었으니까. 대작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넷플릭스가 급등했다고 네. 보도에 나왔어요. 그 넷플릭스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방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언제 한다고 제가 TV에 광고를 봤는데 언제 한다 그랬어요? 12월 26일 날. 그걸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벌써 다 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넷플릭스가 올라갔지만은 우리나라에 그게 관련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적당한 때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 전에 뭐 이제 많이 올라가면 팔면 되죠. 그런 게 투자 아이디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투자할 종목이 없다고 한 거는 이제 큰 사이즈의 대형주 그런 것들이 이제 오름세가 끝났지만은 그래도 개별주는 이제 찾다가 보면 아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우리 그 김 작가가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많으셔서요. 제가 보태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도 몇 가지 여쭤보면 어제 날짜 기준이었는데요. 아까 전에 한번 언급되긴 했는데 유한양해.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좀? 고공인데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불편해. 제가 이 주식을 원체 잘 알아가지고 추격 매수하기가 썩 안 하거든요. 이엔셀. 이건 신규주인데 이제 요즘에 신규주 특징이 첫날이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더니만 이날 상한가를 치고서 못 사가지고 속이 아팠는데 오늘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더니만 이것도 금요일 날에 종가에 안 보는 사이에 상한가 그냥 확 가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상 갔다가 지금 이렇게 끝이 난 거거든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한 번 정도 더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3번 정도. 그러니까는 금양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되게 나빠요. 차트상으로 완전 역배열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이제 언제까지 더 흐를지는 모르죠. 고점 대비 4분의 1. 그래도 뭐 이건 장중이니까 이건 15만 정도로 잡으면 한 3분의 1 정도. 요 간 날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날이 혹시 에코프로 그렇지. 150만 원 가. 오케이. 그날에 그날. 아무튼 금양은 차트상 기술적으로는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별로거든요. 네. 자, HLB는 뭐 그때 이제 유보됐다가 다시 보완해서 한다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그냥 이거 별로라. 그때 이제 이게 반려가 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한가 2번 맞았는데 정고점까지 왔다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종목이라.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이게 원전주가 참 어렵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 이때 그 체코 원전 수주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본계약이 내년 3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때가 돼야지 투명하게 뭐가 제대로 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시세의 연속성을 안 줘요. 알테오젠은 원체 좋은 그 바이오 기업이라 이거는 뭐 떨어지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61선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요 안에서 떨어지면 사고 높으면 팔고 이렇게 계속해서 괜찮은 우상향인데 아주 완만한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가기는 좀 그렇고. 네. 한국전력. 이번에 급등을 했네 이게. 그러게요. 저 못 봤었는데 못 봤었거든요. 원래 되게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네. 좋네요. 한국가스공사. 이거 지난번에 그 동해 무언가 있다. 대한고래 그러더니만 원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차트가 좋네요. 그죠? 원체 회사가 좋다 그러니까는 저점일 때 사가지고 갖고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파라비스는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 네. 근데 이거 실적이 나빴나? 게임이 제대로 안 됐나?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꺾인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게임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로노이. 엄청 많이 올라갔네. 이거 봤거든요. 가격이 비싼 주식이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도 또 올라갔네. 고점인데 고점. 시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 많이 올랐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이거. 10% 정도 올랐다가 코로나 주식들이 다 고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도 원체 좋은 회사니까는 요번에 그때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벌었는데 2만 원에 있다가 배 이상, 배는 아니지만 한 70% 올랐었네. 바닥 대비 여기 2만 원, 19,500원, 2만 원이었는데 3만 5천 원. 그러니까는 요번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그 약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치료제도 뭐 부족하고 그렇다는데 그게 이제 풍토병화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는 그때 올라갔다가 무조건 이런 거는 고점이면 무조건 팔고서 사면 안 돼요. 그냥 이날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그냥 아직도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는 건지 요즘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거든요. 1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아무튼 갖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 그게 최고가. 셀리드. 변동폭이 똑같은 거, 엄청나네요. 똑같은 거.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이 그래 10배가 올라간거든요. 10배 올라갔다가 이날부터 이제 다른 주식 떨어지면서 거래 정지였다가 개파락을 해서 아직도 뭐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가 나와서 그랬는데 저는 아예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속 고공이에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 고점에서 이거를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고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같이 방송할 때 이게 22,000원 걸 제가 작년 가을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배 이상 올라온 거예요. 이 주봉을 보면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주봉을 보면.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인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바닥에서 많이 왔다 싶고 고점을 못 벗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혹시 싸게 갖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팔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조금 남겨두고 있다가 많이 떨어지면 최소한 한 이 정도 떨어지면 뭐 다시 산다든가. 오섬 첨단 소재. 요거는 미국 대선 관련주. 그러니까 해리슨 쪽에서 그 대마 합법화 하면서 대마 관련 주식인데 요거가 아주 나쁜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급등해가지고서 아침에 올렸다가 끝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하고 우리바이오가 있는데 우리바이오. 이거는 이제 일단은 나쁜 게 뭐냐면 그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꺾였잖아요. 내리막이란 말이야. 내리막일 때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지지선은 여기 밑에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가 전부 다 대마 관련 주식인데 그 트럼프보다 그 해리슨 지지도가 높다고 나오니까는 이제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오름세 올라갈 때는 좋았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꺾였잖아요. 이럴 때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반등 줬다가 종가에 또 떨어지고 이거 투자하기가 아주 나빠요. 그래도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아예 오늘 우리바이오 같은 거는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마지막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는 이제 이번 주에 의료 파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관련해가지고서 어제 올라가고 오늘도 급등했다가 종가가 저가가 된 거죠. 이거하고 유비케어하고 두 개. 인성정보하고 유비케어. 이거 똑같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어제 올라가고 오늘 고점 했다가 종가가 저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회성.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파업 벌인다고. 그러면 어제 시초가에 샀어야지. 시초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늦은 거지. 그러니까 시초가에 샀으면 어제 수익 나고 오늘 고점에서 팔았으면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래서 뉴스를 잘 보시고 뒷북 치면 안 되고 항상 그 미리 선취매라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사면 저런 경우는 큰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전체 주식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올해 남은 9에서 12월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여러 자산인데 좀 어떤 자산을 좀 모아가야 될까요? 주식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죠. 모아가긴 뭘 모아가야.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금도 고점이잖아요, 고점. 금도 제가 보기엔 뭐 내년에 더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제 달러 약세고 금리 인하 때
투자처로 뭐 금 투자하고 뭐 이러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쟁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주식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주식들은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개별주에 집중하는 편인데 그것도 이제 계좌를 작은 계좌로만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올 말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들여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또 생각지 않은 좋은 종목이 이렇게 눈에 띌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꾸준히 이제 보는 거는 꾸준히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욕심은 많이 줄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9월, 12월 남은 투자 포인트랑 윤영갑에 대해 변수 짚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네. 개별주가 더 쉽지가 않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만큼은 현금을 좀 잘 지키자. 네, 그러고서 일단은 가격이 당일날에도 특히 이제 아침에 급등한 주식 있잖아요. 그런 경우 추격 매수해가지고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서 하시고 그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손절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 일단 오름세에서 꺾인 종목들 있죠. 고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종목은 중간에 투자하면 큰 손실로 연결되니까는 기술적인 차트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좀 쉬어가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항상 현금 갖고 있고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장이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하반기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현금을 잘 확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현금 좀 잘 지키셔서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여러분이 자산이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회장님과 또 추석 연휴 잘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 남석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